계란이나 메추리알을 단순한 어떤 장조림 정도나 하시잖아요. 근데 장조림에서도 종류를 틀리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마늘 갈은 거 넣고 물에다가 진간장, 참치액젓, 멸치액젓 넣고 멸치 이렇게 새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그 다음에 어떤 후춧가루 넣고요. 마늘 갈은 거 넣어주고 양파, 대파를 넣고 끓입니다. 근데 양파, 대파는 나중에 건져내시고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생강을 넣을 수도 있으나 그냥 안 넣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후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그 설탕하고 물엿을 설탕을 넣어서 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란 넣고 이제 끓여서 그 안에다가 계란을 나중에 이걸 액상을 끓인 다음에 나중에 계란이나 이런 메추리알을 넣으셔도 되고 소고기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일 맛있는 게 더덕 도라지입니다. 더덕 도라지는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이렇게 벗길 수가 있거든요. 칼로 사서 보기면 다 벗겨지는데 1분 정도 좀 넘짓해서 도라지 둘 다. 그래서 시중에서 하는 거 그냥 안 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씻어가지고 이게 진짜 짱 대박 맛있을 거예요.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무 같은 것들 살짝 익혀가지고 무 같은 것도 살짝 익혀서 하는 경우 아니면 비트 이런 것도 당근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야채 종류는 다 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근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뭐 이렇게 나물 종류도 다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덕이 진짜 짱 맛있는. 양파도 이렇게 피클처럼 해가지고 양파 피클하고 오이 피클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셔도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아요. 장조림식으로 해서 기존에 오이 피클 보면 약간 소금 기반으로 오이 피클 만드시잖아요. 식초하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그냥 차라리 식초는 아마도 유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하식초나 식초를 넣으셔도 돼. 여기다가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끓인 진간 이리 간장을 넣어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양파 피클 또 오이 피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전 대박일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약간 먹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걸로 만드는 것 또는 이걸 좀 이 간장을 타는 것. 그리고 이 간장을 만들 때 제가 조리대에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조리대나 볶은 기름가루 넣으면 이게 진짜 맛있다고. 제가 이제 조리대에 넣어서 만든 또는 고추장, 된장, 간장, 물엿, 쌀엿, 식초, 조리대에서 넣어서 만든 멸치액젓 같은 이렇게 까나리 액젓, 뭐 어떤 새우 액젓, 그다음 뭐 굴젓 이런 모든 액젓 종류도 조리대에서 넣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설렁탕 먹이라든지 뭐 이게 조리대 물을 맥주에다 넣으셔도 맛있어요. 맥주에다 맥주 끓일 때 조리대 물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각종 술 담글 때 포도주나 뭐 막걸리나 모든 술 담글 때 조리대 넣어서 만드시거나 볶은 귀리나 그 귀리 물을 가지고 맥주를 만드시거나 또는 이렇게 포도주라든지 뭐 딸기주 모든 과일주가 있지 않습니까? 망고주, 매실주 이런 것들도 조리대 넣어서 만드시거나 볶은 귀리를 물을 끓여서 마시면 정말 맛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술 만들 때 조리대나 볶은 귀리 물을 같이 넣거나 볶은 귀리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리대에다가 제가 이렇게 끓여서 조리대나 이렇게 볶은 귀리를 끓여서 그 음료에다 탄산 넣어서 탄산음료로 만든다 그랬죠.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것을 생강 끓여가지고 생강청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청, 우유청, 파마산, 치료청, 그 다음에 자몽청, 오렌지청, 한라봉청, 천연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외론청도 그렇고 수박청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생강청하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생강청에다가 탄산음료 넣는 겁니다. 생강청에다가 탄산음료, 제가 유자청과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탄산음료를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 만들 때 계피,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끓여서 새로운 형태의 잼을 만든다고, 이게 정말 맛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만드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커피, 소금, 설탕 해가지고 과일청과 과일잼, 계피, 소금, 설탕 넣은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서 판매하시는 이것도 진짜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술도 이걸로 만들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더니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한 술이 나오고 탄산음료, 여기다 소금, 설탕, 이게 소금, 설탕을 좀 더 타서 탄산을 넣어서 탄산음료로 만드는 이것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피는 스틱에다가 커피, 소금, 설탕 해갖고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생크림,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생크림과 마요네즈에다 섞어줘도 새로운 형태의 생크림과 마요네즈가 되고요. 땅콩 버터에다가도 섞어줘도 새로운 형태의 땅콩 버터가 된다. 과일청, 종류도 많고. 그 다음 땅콩 버터에다가 생크림을 섞어주는 한, 땅콩 버터에다 마요네즈를 섞어주는 한 정말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커피에다가 생크림을 좀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생크림과 섞어준 이것도 커피 생크림도 정말 맛있다고. 이거 커스터드 크림도 이렇게 각종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점을 첨가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같이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크림과 마요네즈도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서 또는 과일잼 줄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피, 소금, 설탕, 과일청과 과일잼들 또는 과일주를 섞어서 탄산음료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한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냥 음료나 탄산음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피하고 소금, 설탕 끓인 물을 단호박하고 같이 넣어서 끓여서 단호박 음료로 만들거나 탄산을 넣어서 단호박 탄산음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팥도 이렇게 계피, 소금, 설탕, 팥하고 끓여가지고 팥 음료로 만들거나 탄산 음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수정과 청, 홍시청, 생강청이 맛있다고 그래서 이걸 끓여서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기반으로 해가지고 끓여서 탄산 음료로 만든다. 과일청과 과일잼이니까 종류가 많겠죠. 여기다 술을 넣어서 식혜도 가능하고 식혜도 이렇게 가능하고 식혜도 여기다 술을 타서 이렇게 수정과 청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떤 맥주나 과일주들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술을 만들 수 있다고. 저도수의 술을 조금 넣어 프로테인 좀 들어가면 되니까요. 식혜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홍시나 곶감을 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드는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끓여가지고 홍시나 곶감을 가지고 이게 기반으로 곶감은 이렇게 수정과 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콜라하고 또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에다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과일주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만들 수 있고 맥주에다가도 맥주나 포도주에다가 또는 기타의 모든 과일주에다가 어떤 막걸리도 같이 괜찮고 소주나 위스키 이런 술들에게도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기루,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시청, 체다초,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파인애플청, 오렌지청, 한라봉, 천혜향청 이걸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맥주나 포도주, 과일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또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주에다가 약간 볶은 귀리 물을 좀 섞어서 만들거나 조리대 물을 섞어서 만들고 포도주도 그렇고 과일주나 막걸리에다가 조리대하고 볶은 귀리 물을 섞어 좀 맛있다 그랬죠. 여기다 볶은 찹쌀, 볶은 밀, 볶은 보리, 볶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맥주에 첨가해서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을 끓여서 넣으시면 되겠죠. 끓여서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에다가도 커피를 달달달달 이렇게 볶아가지고 라이팬에서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전문 가맹점 수준으로 볶아서 그 다음에 체에다 넣고 한번 걸릅니다. 살짝. 그럼 이제 나쁜 기름 냄새가 없어지게 되고요. 참기름은 좀 비슷한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씻어버렸더니 아주 커피 온도가 프레시한 맛. 이와 같은 로스팅 방법 제가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각종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기루,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청, 체다초, 우유청, 한라봉청, 천혜향청, 그 다음에 자몽청, 메롱청, 각종 수박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마지막 로스팅 때 한번 다시 그걸 잼을 넣고 볶아줍니다. 또는 어떤 과일청이나
그 다음에 그 과일주, 맥주나 포도주, 과일주들을 매실주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망고주도 그래, 딸기주, 뭐 이게 뭐 바나나주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커피 로스팅은 원두는 이제 거기다 이렇게 그 맛을 입히는 거죠.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생크림을 넣어서 하거나 치즈 가루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거나, 그 다음에 치즈, 뭐 체다 치즈나 우유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체다 치즈 우유를 끓여갖고 제가 액상을, 일단 탄산음료 만들면 맛있다고 그냥 음료로 마셔도 마셨고, 체다 치즈 우유를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죠. 우유에다가 어떤 치즈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끓인 물을 우유에다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치즈 두유를 만들어도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탄산음료로 만들어주거나 술을 만들어도 맛있더라고요. 체다치즈 우유하고 체다치즈 우유 또는 체다치즈 단독으로 해갖고 술을 만들어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술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만들 때, 포도주 만들 때,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 안 써요. 그래서 안 쓰고 현모 안 쓰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물에다가 풀어서 설탕 먹여서 이렇게 보온실에서 증식시키고, 이런 것들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하든지, 기존의 곁한 술 만드는 그 원료가 있잖아요. 거기다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고 매일마다 설탕 먹여서 탄산을 일부러 증식시키는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하고요. 기존의 어떤 맥주 효모를 쓰지 않고요. 포도주 효모도 쓰지 않고,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주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끓여서 만드는 구조가 있고, 끓이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설탕 먹여서 매일마다 넣으면 탄산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니까 정말 맥주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짱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포도주나 뭐 이렇게 딸기주, 망고주, 코코넛주 다 담아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도주에다가 모루주 섞어주는 경우, 맥주에다가 포도주 섞어주거나 모루주를 섞어주는 경우, 맥주에다가 딸기주, 망고주, 아까 좀 얘기를 했던 어떤, 그다음에 코코넛주를, 볶은 귀리를 물을 써갖고 볶은 귀리주를 갖다 맥주에다 섞고 볶은 귀리주를 볶아가지고 끓여서 만듭니다. 볶은 곡식주가 되겠죠. 볶은 쌀, 볶은 찹쌀, 볶은 밀, 이것들도 다 이렇게 술이 됩니다. 볶은 옥수수도 그렇고 곡식 종류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끓여갖고나 서로 혼합해서 술을 만들어도 되고요. 끓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술을 제조하는데 되게 술 만들기 쉽죠. 막걸리도 누룩 안 쓰고 이렇게 하더니 맛이더라고요. 볶은 귀리주를 막걸리에다 섞어, 볶은 귀리주를 소주나 위스키 다른 데 술 섞어서 명품주 됩니다. 볶은 귀리주를 맥주에다 섞어보세요. 이게 명품주지. 볶은 귀리주 단독으로도 명품주예요. 볶은 귀리주를 코코넛주에다 섞어 놓어도 맛없고, 딸기주나 과일주, 포도주에 섞었더니 정말 맛있더만요.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로 가지고도 이걸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니까 다 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크림베리주, 체리주가 또 개인적으로 망고주가 맛있었어요. 망고주가 맛있었고요. 메론은 잘 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강주도 나쁘진 않아요. 생강주 같은 것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매실청도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제 기술 구조라고 그랬죠. 끓여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요. 끓여서 만듭니다. 끓여서 만드는 이렇게 어떤 고추장, 된장, 간장은 제 기술이다. 거기다가도 조리대나 볶은 귀리를 넣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가도 조리대하고 볶은 귀리 물을 액상이나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데, 또는 녹두를 넣어서 만들어도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추장, 된장에다가도 조리대나 볶은 귀리나 녹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저기서 녹두 가루도 괜찮고요. 고추장, 된장 할 때는 찹쌀가루를 풀을 써서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잔뜩 넣고, 진간장, 참치 액젓 좀 넣어주고요. 멸치 액젓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안 넣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액젓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찹쌀가루 넣고, 설탕을 많이 넣고, 또 물엿도 넣을 수 있어요. 쌀엿.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추장, 된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쉽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발기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뭐 오렌지, 편향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 수 있어요. 간장에다 섞어줍니다. 물엿, 쌀엿, 식초에도 이것도 섞어주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굴소스에다가도 섞어주거나 각종 멸치액젓, 새우액젓, 까나리 액젓, 액젓 종류에다가도 섞어줍니다. 그럼 다양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우스타드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소스에는 돈가스 소스도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가스 소스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탕수육 소스, 모든 소스에는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다양화시킬 수 있다. 이걸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네, 모든 소스가 다 된다. 허니 무슨 허니 소스인가요? 네, 겨자 들어가가지고 만드는 그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들어가고 와사비 들어간 소스에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고추장 된장 말 때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맛있거든요. 네. 거기다 생강도 들어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마늘 갈은 것만 넣어줘도 맛있더라. 그래서 마늘 갈은 것만 넣고 이제 끓여서 고추장 된장을 끓여서 만듭니다. 당일 제조해서 당일 먹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상온 숙성 고추고 냉장고 숙성 고추니까 그냥 당일 먹겠더라고요. 당일 기존의 전통 냉장 방법이 전혀 아니죠. 매실도 끓여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그 씨를 분리해내고요. 다시 이제 끓입니다. 소금, 설탕, 천일염 좀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계속 넣어서 만들고 흑설탕 넣어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매실청이 만들어집니다. 비정제 설탕 저는 써서 넣었는데 다른 것보다 훨씬 약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육이 녹으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먹게 되더라고요. 상비약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매실청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먹죠. 그 다음에 매실청을 기반으로 이렇게 끓여서 만들어 가지고 매실주를 만들 수 있고요. 매실주 만드는 법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처럼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들고요. 아주 만드시면 제 기술을 보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우리가 야채 같은 거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또 집안에서도 야채 나오잖아요. 소금기 없는 야채나 달걀 껍질 뭐 기타 이런 가지고 음식물 부산물들을 넣고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빵 만드는 이스트 시킨 다음에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으면 액상 비료가 됩니다. 기존의 모든 음식물의 시장에서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음식물 중에 그걸 이제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고기 부산물은 이런 것들을 해서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으면 그게 비료가 됩니다. 예, 이런 비료, 액상 비료나 이런 비료 파시면 토양에다 뿌려가지고 토양에다가도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고 그 토양을 팔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비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도 소금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가 쉽죠. 이거 되게 제가 보기에는 해보니까 잘 자랍니다. 해물도. 이와 같은 액상비로 만드시면 제 기술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엿, 쌀엿, 식초에도 그 찹쌀가루, 그 다음에 그 볶은 찹쌀가루, 그냥 찹쌀가루 하셔도 되는데, 볶은 찹쌀가루, 볶은 어떤 밀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보리가루, 볶은 귀리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시거나 조리대물을 좀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보리엿 기름을 넣어가지고, 보리엿 기름을 끓일 때, 처음 끓일 때 좀 넣고 나중에 뺍니다. 근데 설탕을 그 다음에 투하를 시켜서 소금, 천일염 소금 넣고 계속해서 끓입니다. 졸이면 이제 물엿과 쌀엿 조청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백규, 오렌,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체다치즈, 우유청 이런 각종 천혜향청, 한라봉청, 자몽청 이런 어떤 메론청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것을 섞어서 물엿과 쌀엿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기타 설탕 시럽도 이와 같이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과일주를 섞어 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각종 설탕 시럽 만들 때 계피, 소금, 설탕, 끓인 물을 넣어서 다양한 설탕 시럽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물엿, 쌀엿 조청은 제조법은 아니죠. 그래서 볶은 옥수수 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볶은 곡식가루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루를 넣어서 끓이니까 훨씬 더 맛있고 빨리 제조가 됩니다. 원가도 만들 때 싸고 식초, 사과식초에 모두 식초 만들 때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섞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식 이렇게 만들 때도 조리대하고 볶은 기름물을 써거나 기름가루를 섞어서
만드시면 볶은 곡식가루를 섞어서 사과시추 만드시면 사과시추나 식초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아가지고 씁니다. 현미식초도 볶아서 쓰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볶아서 만드는 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에다가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뭐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넣어서 하셔도 되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이렇게 치즈 같은 것도 넣거나 초콜릿 같은 것을 녹여서 넣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추장 된장 서양 사람 입맛에 맞게끔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소스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멸치 액젓과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과 뭐 굴젓 이런 다양한 액젓 종류에 고추장 된장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조리대하고 볶은 기리 물이나 아니면 볶은 곡식물이 들어간 것이 맛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찹쌀가루 넣어도 좀 볶은 찹쌀가루나 물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